아들을 버렸던 바로 그 손으로 이제는 남편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의 모든 공기를 찢어발겼다. 30년간 순종적이었던 아내의 반란에 독고탁은 분노가 아닌 경악으로 잠시 말을 잃었다. 아내 장미애의 눈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사슴의 것이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 아이만은 안 돼.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내 아들 인생을 망가뜨려. 독고탁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경멸 어린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내 아들. 그럼 30년간 내 성을 붙여 내 딸인 척 키워온 독고세리는 대체 누구 자식인데. 그 잔인한 한마디는 장미애의 마지막 방어벽마저 무너뜨리는 핵폭탄이었다. 독고탁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세리마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비틀거리는 장미애를 향해 휴대폰을 치켜들며 마지막 풍첩을 날렸다. 이제 내 진짜 아들놈한테 모든 걸 알려줄 시간이군. 내가 어떤 여자인지, 내가 버린 아들이 누구인지. 장미애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향해 몸을 날렸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안 돼. 독고탁과 장미애, 두 사람의 몸이 거실에서 현관에서 비상계단으로 엉키고 구르며 격렬하게 부딪혔다. 마침내 도로변에 세워둔 차키를 손에 쥔 독고탁을 향해 장미애가 마지막으로 달려드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들을 향해 질주해왔다. 복수심에 눈이 먼 독고탁은 등 뒤의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위험해. 장미애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독고탁의 몸을 인도로 힘껏 밀쳐냈다. 그리고 그 직후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아스팔트 위로 붉은 꽃이 처참하게 피어났다. 1분 이후 본편 스토리. 대학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독고탁과 딸 세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술실 앞을 지켰다. 몇 시간 뒤 의사는 장미애의 간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당장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독고탁과 세리 모두 조직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일한 희망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독고탁의 뇌리를 한 얼굴이 스쳤다. 오강수.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복수의 칼날이었던 그가 아내를 살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자존심도 오만도 아내의 생명 앞에서는 사치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꼭 와야만 해. 독고탁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에 불길한 예감을 느낀 강수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잔인한 진실과 마주했다. 우리 집사람이 내 엄마야.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 간 이식이 필요하단다. 벼락이 내리치는 듯한 충격. 자신을 버린 어머니가 지금 저 차가운 수술실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강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저란 존재는 꼭 이럴 때만 필요한 거였습니까? 독고탁은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을 키워준 독수리 형제들의 얼굴과 자신을 버린 생모의 얼굴이 교차했다. 분노와 연민, 증오와 슬픔이 뒤엉켜 그를 집어삼킬 듯했다. 마침내 그는 텅 빈 눈으로 독고탁을 바라보며 체념한 듯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검사,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용서가 아닌 차가운 거래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검사 결과 오강수는 장미애에게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확인된 후 강수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독고탁을 마주했다. 어머니, 살려드리죠. 독고탁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다. 그러나 강수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대신 조건을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첫째, 독수리 술도가에 대한 모든 적대적 행위를 멈추고 당신이 가진 신라주조의 모든 지분을 우리 형제들에게 양도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남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평생 내 어머니 곁에서 간병인으로 속죄하며 사십시오. 이 약속을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오시면 그때 수술실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을 위협했던 자의 모든 것을 빼앗는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독수리 형제들은 발칵 뒤집혔다. 흥수는 미쳤어. 오강수. 우리 가족을 망하게 하려던 원수한테 내 몸을 내준다고 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이성적인 범수마저 수술의 위험성과 법적 문제를 떠나서 이건 우리 가족을 더 큰 불행으로 끌고 들어가는 짓이야 라며 반대했다. 형제들의 관계는 강수의 결정 하나로 예측할 수 없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독고탁이 모든 조건을 수용한 공증 서류를 들고 오자 마침내 수술이 진행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며칠 뒤 의식을 회복한 장미애는 자신이 버린 아들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고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기막힌 사실에 오열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수가 눈을 떴다. 그의 병실에는 착잡한 표정의 형제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최종 확인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오강수 환자분, 기증자 최종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시선이 강수의 손에 들린 펜으로 향했다. 그는 서류 위에 이름을 적는 대신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형제들을 한번 훑어본 뒤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못하겠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링거대를 끌며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영혼이 모두 빠져나간 듯한 얼굴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 간의 진짜 대가는 두 분이 평생 내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는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럼 제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끝으로 강수는 자신의 생모와 자신 때문에 균열이 생긴 가족들을 병실에 남겨둔 채 홀로 문을 열고 나갔다. 그것은 용서도 화해도 복수의 완성도 아니었다. 자신을 버린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버리는 가장 슬프고도 완전한 단절이었다.